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1981년에 아동복지법 또 장애인복지법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3대 사회복지의 기본법이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법. 자,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노인복지법에서 보면은 이 중에 우리가 적어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독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2번의 정의에 부양의무자가 나와 있는데,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노인복지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좀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그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촌수 범위가 있어서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그리고 촌수 관계없이 직계 비속으로 설정한, 직계 비속은 자녀대부터 아래로 말하는 거죠.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있고, 또한 법적 의무의 부양 의무 아닙니까? 부양 의무자에는 사실혼 관계임에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거기 여러분들은 뭐 전문 용어, 의료 용어 쭉 있습니다만 둘째 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거기다가 체크를 넣어 후천적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인학대 중요 표시하시고, 당연히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의 연결 개념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할 때 이 아동학대를 우리가 볼 적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 6개의 영역으로, 물론 범위는 다릅니다만 그에 비해서 노인학대는 이 아동학대의 6개의 범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에다가 거기에다가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포함해서 8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문 보세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말한다 해서 정서적 폭력이 포함되고, 그리고 둘째 줄에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인학대의 범위를 아동학대에다 2개를 포함해서 8개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하나 더 언어적 폭력이 포함되면 장애인학대의 범위가 된다는 것도 미리 선수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는 뭐 3년이니까 노인 실태조사 3년, 그러지 않고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5년, 또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대한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 뭐 이렇게 5년짜리 예외도 있지만 보통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월 2일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이 되고,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지요.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해서 3번에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도 첫째 줄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아동복지상담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둡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거기는 법률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상담원은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노인의 사고, 빈고, 병고, 무이고, 고독고에 대한 국가의 노인정책의 순서를 보면은
노인의 빈고 문제, 노인의 빈고 문제는 뭐 특히 노인 소득 보장 제도로서 1991년에 만들어진 노령수당, 1998년에 만들어져서 전국민 연금 시대에 발을 맞췄던 경로연금, 또 2007년에 만들어졌던 기초노령연금, 자, 이것을 폐지하고 2014년에 개별별로 만들어진 기초연금과 같은 빈고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 병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나 또는 치매관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병고 문제도 국가의 개입이 이미 실질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이고와 고독고 문제가 되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현 시점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인의 무이고, 할 일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바로 만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볼 적에 국가의 노인 정책의 방향은 무이고를 극복하는 데 있다. 역할 상실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 인력 개발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이제는 완전히 법률상 노인복지 시설에 포함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작은 글씨는 차후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로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유촉이나 생업지원이나 경로우대, 또 건강진단, 또는 요즘 보면 1인 가구처럼 독거노인 가정 많지 않습니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 등등을 작은 글씨 놔두고 굵은 글씨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출제 범위로 중요하게 볼 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7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우리가 출제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자, 노인 복지시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세 가지.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지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도 역시 우리가 이 노인 의료복지에도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지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기존에 있는 이 5가지에 최근에 첨가된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존에 있는 걸로 볼 적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렇게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또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세 가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약간 자리를 바꿔놨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생활가정,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이쁘지 못합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차례까지 바꾼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에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300명 초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자가 들어간 노인 공동생활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300명 초과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 채용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이나 음성출판시설, 또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런 등등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분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우리가 5대 서비스를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의 6개의 영역 중에 방문, 간호를 뺀 나머지 5개를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5대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 것이 새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노인취업 알선기관 3가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된 거고 또 하나가 바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노인복지시설로 포함된 겁니다. 자,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보통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재 볼까요?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모두 이거는 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모두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인 거죠. 거기에 보면 모두 입소시켜 또는 주거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또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전부 여기도 주거시설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모두 여기에는 생활시설입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바로 이것은 모두 이용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시설 이런 개념들을 연합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런 시설들이 있다 봐주시고 자, 중요한 것이 바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인의 연령을 개별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없으나 보통 65세로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는 같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60세, 여기 60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길더라고요.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당연히 여기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생활시설이 되겠어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해야 되지만 그 유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모두 이들은 바로 이용시설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페이지 넘어가셨습니까?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보시게 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5개의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가노인 복지 5개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나오는 재가급여의 6개 영역 중에 방문 간호 빼고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도 우리가 이용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오면 이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바로 오른쪽부터 좀 볼까요? 오른쪽부터. 거기 8번에 39조에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는 중앙 또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시도에 두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볼까요?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둔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과 시도에 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나와 있지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39조의 10 같이 9번에 연결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2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 업무를 노인보호 전문, 그래서 이 화살표를 걸은 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바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는 중앙이나 지역의 시도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39조의 2 요양보호사가 나와 있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4번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상실된 자. 거기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도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요양보호사는 될 수가 없다.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1년. 그래서 1년이란 단어도 곧잘 나오는 함정의 영역에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마지막 체력이 떨어질 대로 될 때 보는 시험 영역이거든요. 1년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10번에 노인복지 명예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은 실시기관에 노인복지기관에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준다. 자, 줄이게 된다면 이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결국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이면서 뭘 둔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 명예원을 둔다. 이 두 개에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이렇게 두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은 어디다 둔다? 어디에 둘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둘 수 있다는 것.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둔다? 틀린 것입니다.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곳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의 영역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0번에 1항에 중요 표시하시되 줄여서 복지실시기관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야 많지만 이 정도에서 노인복지를 살펴본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장애인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